지난 며칠간 명치 끝이 쓰리고 답답한 느낌이 지속되면서 식사 후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이 2달 넘게 계속되고 있지는 않나요? 별다른 이유 없이 니열이 자주 나고 밤에 식은땀을 흘리면서 몸무게가 계속 빠지고 목이나 겨드랑이에 작은 덩어리가 만져지는 무서운 증상을 겪고 계시지 않나요? 어르신 중 상당수가 이러한 변화를 단순 소화불량으로 오해하고 계시는 이런 변화들이 사실은 위 점막하층의 림프 조직이라는 중요한 부위에서 은밀하게 커져가며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의미 있는 하루 되세요. 암을 이기는 시니어 가족 여러분,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질환은 위 점막하층의 림프 조직에서 조용히 발생하여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심각한 병, 위림프종입니다. 먼저 위선암이나 위장관 기질 종양과 위림프종의 차이를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선암은 위 점막의 선세포에서 발생하는 암이고, 위장관 기질 종양은 위벽의 근육층에서 발생하는 종양입니다. 반면 위림프종은 위 점막하층의 림프 조직에서 발생하는 혈액암의 한 종류로 면역세포인 림프구가 악성화되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위림프종은 주로 말트림프종과 광범위대 세포림프종 2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제 충격적인 실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림프종은 국내에서 연간 약 400여 명이 새롭게 진단받는 암으로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서 발생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위림프종 환자의 약 75%가 처음에는 단순한 위염이나 소화불량으로 오해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기까지 평균 1년에서 1년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위험한 지연이 자주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위림프종은 빠른 발견 시 정상적인 소화 기능과 면역 체계를 온전히 유지하면서도 완치 확률이 88% 이상으로 상당히 높지만, 진단이 늦어질 경우 전신 림프절과 골수까지 침범하여 심각한 면역 저하를 야기할 수 있어 신속한 진단이 생사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위 점막하층의 림프 조직이 우리 생명 활동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위 점막하층의 림프 조직은 위벽 내부에 분포된 생명 방어의 핵심 영역으로 병원균, 침입 차단 면역 반응, 조절 감염성 질환 예방이라는 3개의 필수 작업을 동시에 처리해요. 림프 조직 내부에는 다양한 면역세포와 림프구가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고, 혈관과 림프관이 풍부하게 분포되어 외부 병원균을 감시하고 제거하며 위장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위림프종의 치명적 징조들을 이제부터 상세히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치명적 징조는 14주 이상 지속되는 상복부 불편감과 점진적 악화입니다. 명치 끝이 답답하고 속쓰린 느낌이 계속되고, 점차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소화가 안 되는 경우예요. 정상적인 위염이나 소화불량은 적절한 치료로 10주에서 12주 이내에 개선되지만 14주를 초과해서도 계속 악화되거나 더욱 심해진다면 위 점막하층에서 림프종이 자라고 있다는 위험한 경고입니다. 두 번째 치명적 징조는 지속적인 야간 발한과
원인 불명의 발열입니다. 밤에 잠들 때 식은땀이 심하게 나고 38도 이상의 미열이 며칠 간격으로 반복되는 심각한 증상이 있어요. 특히 새벽에 온몸이 젖을 정도로 땀을 흘리거나 감기 증상 없이 열이 나고 오한이 드는 경우는 림프 조직이 악성화되면서 전신 염증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는 매우 위험한 경고입니다. 세 번째, 치명적 징조는 설명할 수 없는 체중 감소와 전신 쇠약감입니다. 위림프종이 진행되면서 6개월 동안 평소 체중의 10% 이상 감소하고 극심한 피로감과 무기력증이 지속되는 증상이 발생해요. 이런 체중 감소는 처음에는 미세하게 시작되지만 점차 심해져서 영양 보충을 해도 계속 살이 빠지고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심각한 전신 쇠약으로 발전합니다. 네 번째, 치명적 징조는 목과 겨드랑이 림프절 종대입니다. 위림프종이 전신으로 퍼져나가면서 목 양쪽이나 겨드랑이, 사타구니에서 콩알 크기부터 시작해서 점차 커지는 여러 개의 덩어리가 손으로 만져지는 경우예요. 이런 덩어리들은 감기 후에 생기는 일시적인 림프절 부종과 달리 시간이 경과해도 크기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더 증가하며 고무공처럼 말랑하면서도 움직이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치명적 징조는 복부 팽만과 조기 포만감입니다. 위림프종이 위벽을 두껍게 만들면서 위의 확장 능력이 떨어지고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며 복부가 팽팽하게 부풀어 오르는 경우예요. 이런 증상은 일반적인 소화불량과 달리 소화제나 위장약으로도 완화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해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특히 수프나 미음 같은 액체도 조금만 마셔도 배가 부른 경우가 많습니다. 위림프종을 유발하는 핵심 위험 요인들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 요인은 만성적인 헬리코박터균 감염과 지속적 염증입니다. 헬리코박터균에 오랫동안 감염된 분들은 위림프종 위험이 일반인보다 12배에서 16배까지 극도로 높아져요. 특히 청소년기부터 헬리코박터균을 보유하면서 제균 치료를 받지 않은 분들에게서 30년에서 40년 후 말트림프종으로 발전하는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위험 요인은 자가면역 질환과 만성 면역 억제 상태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전신홍반 루푸스 같은 자가면역 질환으로 인해 면역계가 혼란스러운 상태가 지속되면 림프 조직에 이상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면역 억제제를 장기 복용하시거나 스테로이드를 오래 사용하신 분들은 위림프종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8배 이상 높아집니다. 세 번째, 핵심 위험 요인은 방사선 노출과 화학물질 접촉입니다. 과거 의료용 방사선에 반복 노출되거나 원자력 발전소 근처 거주 경험이 있으면 림프 조직, 세포의 손상이 누적될 수 있어요. 특히 농약이나 제초제에 직업적으로 노출되는 농업에 종사하셨던 분들은 위림프종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6배 이상 높아집니다. 네 번째, 핵심 위험 요인은 만성 영양 결핍과 비타민 부족입니다. 비타민 D나 비타민 B12 엽산 등이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면 림프 조직의 정상적인 기능이 저하되어 악성화될 수 있어요. 특히 채소와 과일 섭취가 부족하거나 가공식품 위주의 식사를 오래 하신 분들은
면역 기능이 약화되어 림프종 위험이 증가합니다. 5번째, 핵심 위험 요인은 유전적 소질과 가계, 뇌혈액암 병력입니다. 가족 중에 림프종이나 백혈병 환자가 있으신 분들은 일반인보다 위험도가 4배에서 9배까지 증가해요. 특히 면역 관련 유전자의 변이를 보유한 분들은 동일한 환경에 노출되어도 림프종으로 진행할 확률이 현저히 높아지는 유전적 취약성을 나타냅니다. 이런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시니어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소중한 가족들과 공유하며 알림 설정으로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위림프종 조기 발견을 위한 핵심적인 검사는 위내시경과 조직검사입니다. 위내시경은 입을 통해 내시경을 넣어서 위 점막하층의 상태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검사로 단 15분에서 20분이면 완료되는 간편하지만 매우 정확한 검사입니다. 조직검사는 의심 부위에서 작은 조직을 채취하여 림프종 세포의 존재 여부와 림프종의 종류까지 정밀히 판정할 수 있는 확진 검사로 국소 마취 후 시행되어 거의 통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끔찍한 사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림프종이 초기에 환자 몸속에서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변화들을 지금부터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초기 위림프종 환자가 겪는 첫 번째 몸의 변화는 위 점막하층 림프 조직의 점진적인 비대와 기능 저하입니다. 악성 림프구가 위 점막하층에 축적되기 시작하면서 정상적인 면역 세포들이 천천히 파괴되고 염증 반응이 진행되기 시작해요. 환자분들은 처음에는 소화가 조금 안 된다는 정도로 인식하지만 실제로는 위 점막하층의 핵심 기능인 면역 감시와 병원균 차단이 서서히 손상되면서 감염에 취약한 상태가 되고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몸의 변화는 면역 체계의 미세한 혼란과 초기 염증 반응입니다. 악성 림프구가 증식하면서 정상적인 면역 반응을 방해하기 시작하여 몸의 방어 체계에 미세한 장애가 나타나요. 환자는 처음에는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는 느낌을 경험하며 평소보다 쉽게 피곤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되지만 주변 사람들은 아직 눈치채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몸의 변화는 소화 기능의 질적 변화와 흡수 장애입니다. 악성 림프 조직에서 분비되는 염증성 물질로 인해 위산 분비와 소화 효소 활동이 변화하면서 음식 소화의 효율성과 영양소 흡수가 바뀌기 시작해요. 환자들은 같은 양을 먹어도 영양이 부족한 느낌을 경험하며 소화 기능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식후 복부 팽만감과 트림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네 번째, 몸의 변화는 전신 면역력의 미묘한 저하입니다. 위림프종으로 인해 면역세포의 균형이 흐트러지면서 전신 저항력에서 미세한 어려움이 시작돼요. 환자들은 특히 계절 변화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몸살이나 감기에 자주 걸리는 느낌을 자주 경험하게 되며 회복 속도도 예전보다 느려지는 상황이 점차 늘어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몸의 변화는 야간 증상과 수면 장애입니다. 림프 조직의 염증이 더욱 심해지는 밤 시간에 미열과 식은땀이 심해져서 자주 깨어나게 되는 수면 장애가 시작돼요. 환자들은 밤새 땀으로 옷이 젖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겁고
피로한 상태로 인해 극심한 불쾌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초기 단계의 치료 방법은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입니다. 항생제 3제 요법을 이용해 헬리코박터균을 완전히 제거하면서 림프 조직의 염증을 차단하는 방법이에요. 방사선 치료, 단독 요법도 효과적인 초기 치료법으로 저에너지 방사선을 위 부분에만 정밀하게 조사하여 악성 림프구만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위림프종이 중기에 이르면 환자의 몸에는 더욱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변화들이 발생합니다. 중기 위림프종 환자가 겪는 첫 번째 심각한 변화는 심각한 소화장애와 영양 흡수 불능입니다. 악성 림프 조직이 위벽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위산 분비와 소화가 거의 불가능해지고 영양소 흡수도 극도로 어려워져요. 더욱 위험한 것은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위에 정체되면서 세균 번식과 독소 생성으로 인한 전신 염증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심각한 변화는 완전한 면역 기능 상실과 감염, 취약성입니다. 악성 림프구가 정상 면역 세포를 완전히 대체하면서 병원균에 대한 저항력이 완전히 소실돼요. 이 단계에서 환자들이 겪는 고통은 극심하며 감기나 폐렴 같은 일반적인 감염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고 항생제에도 잘 반응하지 않는 중증 감염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게 됩니다. 세 번째 심각한 변화는 전신 림프절 침범과 혈액 장애입니다. 악성 림프구가 혈액과 림프관을 통해 전신으로 퍼져나가면서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의 림프절이 급속도로 커지기 시작해요. 환자들은 온몸에 크고 작은 덩어리들이 생기면서 혈액 내 정상 세포가 파괴되어 심각한 빈혈과 출혈 경향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번째 심각한 변화는 극심한 전신 통증과 골수 침범 통증입니다. 악성 림프구가 골수를 침범하면서 참을 수 없는 뼈 통증이 스문의 시간 지속돼요. 환자는 온몸의 뼈와 관절에서 찌르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일반 진통제로는 전혀 효과가 없어 강한 마약성 진통제에 완전히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심각한 변화는 지속적인 출혈과 혈소판 감소입니다. 골수 기능이 파괴되면서 혈소판과 적혈구 생성이 급격히 감소하고 전신에서 출혈이 멈추지 않는 상태가 지속돼요. 환자들은 코피나 잇몸 출혈이 계속되고 작은 상처에도 피가 멈추지 않으면서 극심한 빈혈과 함께 일식을 잃을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중기 단계의 치료 방법은 복합 항암 화학요법입니다. 다양한 항암제를 조합하여 사용하면서 악성 림프구를 전신에서 제거하는 집중 치료법이에요. 자가조혈모 세포 이식도 중기 치료에 필수적이며 고용량 항암 치료 후 환자 자신의 건강한 조혈모 세포를 다시 이식하여 혈액 생성 기능을 복원하는 치료를 시행합니다. 말기 위림프종 환자가 겪는 몸의 변화는 되돌릴 수 없는 최종 지점에 도달합니다. 말기 위림프종 환자가 겪는 첫 번째 치명적 변화는 완전한 골수 기능 상실과 혈액 생성 부전입니다. 악성 림프구가 골수를 완전히 점령하면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생성이 전혀 불가능해지고 수혈에만 의존해야 돼요. 환자들은 매일 수혈을 받아야 하는 상태가 되며 조금만 관리가 소홀해도 출혈이나
감염으로 인한 쇼크에 빠질 위험이 극도로 높아집니다. 두 번째, 치명적 변화는 중추신경계 침범과 뇌 기능 장애입니다. 악성 림프구가 뇌척수액을 통해 뇌와 척수로 침범하면서 의식장애와 신경마비가 발생해요. 이런 상황은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극도의 고통을 안겨주며 간질 발작이나 혼수 상태에 빠지면서 인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는 비참한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세 번째 치명적 변화는 다장기 침범과 전신 기능 부전입니다. 악성 림프구가 간, 폐, 신장 등 주요 장기로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각 장기의 기능이 급속히 저하되어 환자들은 황달과 함께 호흡곤란과 심부전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투석과 산소 공급에 완전히 의존해야 하는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네 번째 치명적 변화는 면역 체계 완전 붕괴와 기회 감염입니다. 정상 면역세포가 완전히 파괴되면서 평상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도 생명을 위협하는 감염으로 발전해요. 환자는 24시간 무균실에서 지내야 하고 강력한 항생제를 지속 투여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며 조금만 면역 관리가 소홀해도 폐혈증으로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다섯 번째, 치명적 변화는 전신, 쇠약과 악액질입니다. 악성 림프구에서 분비되는 독성 물질이 전신을 순환하면서 근육과 지방 조직이 급속히 파괴되고 극심한 체중 감소가 진행되어 환자는 피골이 상접한 상태가 되면서 모든 신체 기능이 마비되고 결국 생명이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말기 단계의 치료 방법은 완화 의료와 증상 완화입니다. 완치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환자의 극심한 고통을 덜어주고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향상시키는데 집중하는 방법이에요. 표적 치료제도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어 리툭시맙이나 이브루티닙 같은 표적 치료제들이 일부 환자에서 림프종 진행을 늦추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가 더 많은 시니어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그렇다면 이런 위험한 위림프종을 완전히 이겨내고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위림프종을 완전히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되찾은 시니어분들의 실제 치료 성공 사례들을 이제부터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놀라운 성공 사례는 59세 신모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1년간 지속된 소화불량과 야간 발한을 단순한 갱년기 증상으로 여기시다가 복부 덩어리가 만져져서야 병원을 찾으셨어요. 검사 결과 말트림프종 2기로 진단받으셨지만 다행히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와 저용량 방사선 치료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인 소화 장애와 피로감을 겪으셨지만 면역 기능 회복 치료와 영양 보충을 통해 점차 회복하셨어요. 현재 치료 완료 후 6년째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며 정상적인 소화와 면역 기능이 모두 회복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63세 류모 할아버지의 놀라운 회복 이야기입니다. 장기간 자가면역 질환으로 인한 면역 억제제 복용 중이신 이 할아버지는 지속적인 상복부 통증으로 병원을 찾으셨다가 광범위 대세포 림프종 초기로 진단받으셨어요.
즉시 면역억제제 조절과 함께 복합항암 화학요법을 받으셨습니다. 치료 중에는 심한 구토와 탈모 부작용을 겪으셨지만 영양관리와 감염 예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셨어요. 현재 치료 후 4년째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며 자가면역 질환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림프종 진단을 받았을 때는 혈액암이라는 말에 절망했지만 의료진과 가족을 믿고 치료받은 덕분에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런 성공 사례들이 가능한 이유는 위림프종 치료, 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3가지 혁신적인 최신 치료법이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혁신적인 치료법은 표적 면역 치료입니다. 리투크시맙과 같은 단일 클론 항체를 이용해 악성 림프구만 선택적으로 공격하면서 정상 세포는 보호하는 혁신적인 치료법입니다. 기존 항암 치료보다 부작용이 적고 치료 효과는 뛰어나 환자의 삶의 질을 극적으로 향상시킵니다. 두 번째, 혁신적인 치료법은 맞춤형 복합 치료입니다. 각 환자분의 림프종 종류와 진행 단계에 맞춰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를 개별적으로 조합하면 위림프종에서도 92% 이상의 관해율을 달성할 수 있어 완치율이 현저히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말트림프종에서는 더욱 우수한 치료 반응을 보입니다. 세 번째, 혁신적인 치료법은 조혈모세포 이식술입니다. 환자 자신의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미리 채취한 후 고용량 항암 치료로 악성 세포를 모두 제거하고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다시 이식하여 정상적인 혈액 생성 기능을 복원하는 치료법입니다.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가 더 많은 시니어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위림프종 예방을 위한 특별한 생활 수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헬리코박터균 검사와 완전 재균입니다. 50세 이상 모든 분들은 헬리코박터균 검사를 받으시고 양성이면 즉시 3제 요법으로 완전 재균하세요. 재균 치료 후에도 1년마다 재검사를 받아 재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위림프종 예방의 핵심입니다. 면역력 강화 식품과 항염, 영양소 섭취가 필수입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한 연어, 고등어와 엽산이 많은 시금치, 브로콜리를 매일 드시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블루베리 석류로 림프 조직을 보호하세요.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억제하여 림프 조직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환경 독소, 노출 차단과 화학물질 회피가 중요합니다. 농약이나 제초제 살충제 같은 화학물질 노출을 피하시고 유기농 식품을 선택하세요. 집안 청소할 때도 천연 세제를 사용하시고 새집 증후군이나 페인트 냄새 같은 휘발성 유기화합물 노출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혈액검사로 면역 상태 점검하세요. 60세 이상 분들은 1년에 2회씩 전혈구 검사와 림프구 분석을 받으시고 면역글로불린 수치도 확인하세요. 특히 자가면역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6개월마다 정기 검진이 필수입니다. 스트레스 해소와 충분한 수면으로 면역 균형 유지하세요.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계를 교란시켜 림프 조직 이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명상이나 요가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시고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충분한 수면을 취하여 면역 기능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감염 예방과 개인 위생 철저 관리가 중요해요. 손 씻기를 생활화하시고 감기나 독감 시즌에는 마스크 착용과 사람이 많은 곳 출입을 자제하세요. 특히 면역 억제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더욱 철저한 감염 예방이 필요합니다. 위림프종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조기 발견과 최신 치료법으로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 되었어요. 특히 초기 발견 시 정상적인 소화와 면역 기능을 완전히 보존하면서도 95% 이상의 완치율을 달성할 수 있고 진행된 경우에도 초정 면역 치료와 조혈 모세포 이식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 지체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화불량, 야간 발한 체중 감소 림프절 종대 등 위림프종의 위험한 징조 중 하나라도 14주 이상 지속되면 즉시 혈액종양내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 분들에게 주의가 필요한 헬리코박터 감염위암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헬리코박터 감염위암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위암으로 제균 치료로 예방이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면역력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편안하게 소화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소중한 기능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림프절 상태를 확인하시고 정기 검진으로 건강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위림프종 정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으셨던 부분이나 평소 면역 건강을 위해 실천하고 계신 특별한 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시니어 건강을 위한 다른 전문 채널들도 확인해 보세요. 링크는 설명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하루 보내세요.